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내가 소득이 있는 거예요. 뭐 재취업이 돼서 계속 일정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호석 씨는 58년 개띠예요. 올해 62세가 됐습니다. 건설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임원을 다셨고, 또 현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어요. 기술사 자격도 따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에 다행히 감리회사에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는 이호석 씨가 이제 62인데 올해 70이 넘은 분들도 아직도 현직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신께서 아직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젊고 또 건강관리를 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그런 그 행복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부인께서 또 알뜰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투자했던 상가와 수익형 부동산에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런 임대소득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후배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얼마 그 후배 회사에 출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대박이 났네요. 그래서 배당 소득도 짭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세월이 유수가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면은 한 1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어요. 행복하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되게 부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지금 현재 직장도 있잖아. 임대소득도 있잖아. 또 나름대로 금융소득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네가 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한 30% 이상은 덜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이런 면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걸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나만 줄여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은근히 배가 아픈 겁니다. 자, 이럴 때 이호석 씨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씨가 고민하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가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수급 개시 연령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을 그 소득에 따른 소득 구간별로 감액을 적용한 이런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감액된 그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5년 내에 소득이 끊겼다. 그랬을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 평균 소득 금액이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이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이 소득이 발생한 해에 본인이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친 것에 대해서 1년이니까 12개월을 나눈 것이 월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소득 금액의 기준 금액은 243만 8,679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기준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득 금액별로 어떻게 감액이 되는가를 보면은, 자, 월 평균 소득 금액 243만 8,679원을 초과한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5%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최대 5만 원까지 감액이 돼요. 만일 초과 소득 월액이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원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거기서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의 10%를 또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액 금액은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초과 소득 월액이 200만 원을 넘고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5만 원 기본적으로 감액하고요.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하면은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이 되게 됩니다. 만일 초과 소득 월액이 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50만 원 기본적으로 감액하고요,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 월액의 25%를 추가로 감액하게 되니까는 이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이 감액되게 되는 겁니다. 이호석 씨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금액, 최소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감액되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 노령연금 연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 번에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로 최대 5년까지를 연금액의 일부나 또는 전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씨 같은 경우에는 62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서 나는 62세 연금을 받지 않겠다. 앞으로 5년 후인 67세서부터 연금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 소득 감액 구간이 그 소득 수급 나이에서부터 5년이죠. 그러면은 감액되는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연기하는 비율은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50%, 60%, 70%, 80%, 90% 또는 전액을 연기하겠다라고 이 비율은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받게 되는데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뒤로 늦춰서 받게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때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요, 매 1년당 7.2%씩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월 0.6%씩 더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호석 씨가 62세가 됐을 때, 월 150만 원을 수급할 예정이었다면은, 매년 그 7.2%씩 5년을 연기했으니까는, 토탈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67세가 됐을 때 받는 금액은 150만 원이 아닌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국민연금의 강점은 뭔가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 수급액이 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니까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연금 수급 연령이 됐는데 기타 다른 소득들이 있을 때 연금액이 감액되게 생겼어요. 이럴 때 이호석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은 먼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연금 수급 기간을 5년 동안 늦추면서 내가 감액되는 구간을 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감액 기간이 끝난 후 72세서부터 36%가 증액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도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